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요? 유럽 여성들이 한국에 왔다가 신기한 광경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시민들이 이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기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 나온 발명품들을 직접 써보고 잡지나 웹사이트에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치고 있었고요. 런던은 늘 회색비 지고 축축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뉴스를 읽고 기술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교통이었어요. 버스, 기차, 지하철 같은 것들 말이에요.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지하철 시스템도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기술에 대해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회사들이 멋진 새 발명품을 약속하면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저는 솔직한 리뷰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기술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이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다고 말이죠.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한국 지하철역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웹사이트에서는 스마트시티니 놀라운 기술이니 하며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일상생활은 아마 많이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제 상사인 핸더슨 씨였습니다. 샬롯 서울로 가야겠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은 한국에 있잖아요. 저는 암스테르담에 가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암스테르담에는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새로운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울요? 그런데 암스테르담 컨퍼런스는 어떻게 해요? 아시아 쪽 취재가 필요해. 자네가 우리 최고의 교통 전문 기자잖아. 다음 주에 서울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열려. 변명거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뭘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슬라이드가 가득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놀라운 새 교통 시스템을 약속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광고처럼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들이 기자들을 초대해서 새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투어 동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저에게 문제점들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기차가 고장나고 앱이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없나요? 자네가 전문가잖아.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지불해 줄 거야. 항공료, 호텔, 식사비 좋은 기회야.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런던 날씨와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우리 것보다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쓸 기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헤드라인이 보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꿈이 현실의 문제와 만나다. 고장난 시스템들과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들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현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을 거고요. 새 기술을 리뷰하러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해서 모든 걸 직접 테스트해보면 늘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두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얼마나 자주 고장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냥 관광객이나 출장객들만 쓰나요? 서울에서 뭘 발견할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런던에 믿을만하고 전통적인 시스템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 예쁜 기술들 말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에서 제가 맞았고 이번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짐 싸기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나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발표들은 좋아 보이고 있었지만 발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화려한 슬라이드를 충분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실제 생활이고 저는 아직 실제 시스템을 테스트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사귄 친구 2명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아는 호주에서 온 친구인데 모든 것에 신이 나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 사진을 찍고 낯선 사람들과도 오랜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리암은 캐나다에서 온 공학도였어요. 늘 노트를 들고 다니며 보는 모든 것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적어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셋은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함께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미아는 흥미로운 곳들을 찾아내고 리암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고 저는 기사를 위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점은 작고 따뜻했어요. 빨간 종이 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요. 구운 고기와 마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음식은 맵고 맛있었지만 런던에서 제가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버스가 일찍 운행을 멈추거든요. 지하철은 주말에도 자정에 문 닫고 평일에는 더 일찍 끝나요.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비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거나 먼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은 강남에 있었는데 홍대에 있는 이 음식점에서는 멀었거든요. 런던이었다면 심야 택시비가 걱정됐을 거예요. 자정 이후에는 추가 요금을 받거든요. 5만 원도 넘게 나올 수 있었어요. 미아도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도 대도시에서는 버스와 기차가 일찍 끝난다고 했거든요. 놓치면 비싼 택시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리암은 핸드폰으로 택시 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리를 계산하고 비용을 추정해보고 있었거든요. 셋이서 나눠내도 학생이나 기자 예산으로는 비쌀 거였어요. 다음에는 일찍 나가자고 제안하려던 차에 음식점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셨어요. 회색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가진 다정한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교통편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셨나 봐요. 한국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집에 가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해요. 저는 뭔가 불가능한 말을 들은 것처럼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여기서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런 가짜 기술 약속 같았어요. 자율주행 버스요? 밤에요? 너무 의심스럽게 들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A21 버스예요. 홍익대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운행해요. 밤 11시 30분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해요. 지금은 무료예요. 무료 자율주행 버스가 밤새 운행한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나 완전한 헛소리였어요. 기술을 취재해본 제 경험으로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일들은 보통 정말로 믿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사장님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걸어서 5분 밖에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을 나서면서 제 기자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울의 기술 주장을 테스트할 기회였거든요. 이런 버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 기사에 완벽한 예시가 될 거였어요. 홍대의 번잡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 지역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거리 음악가들이 모퉁이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고요. 음식 판매상들이 작은 수레에서 간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 활기는 런던의 웨스트엔드를 떠올리게 했지만 더 밝고 화려했어요. 버스 정류장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확히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빤히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작은 현대식 건물 같아 보였어요. 안쪽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거리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전자표시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메인 화면에는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메시지가 보이고 있었어요. A21 자율주행 심야버스 -3분 후 도착. 3분 이어 화면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2분 45초, 2분 44초, 2분 43초. 런던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이 자주 틀리는 대략적인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한 초 단위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버스가 오지 않거나 늦는다면 서울의 기술 약속이 실패하는 증거를 갖게 될 거였어요. 정시에 온다면 정말 놀랄 거고요. 미아는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리암은 버스 정류장의 기술을 관찰하며 자신이 아는 센서와 카메라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버스가 늦어서 그것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혹시 서울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할지도 모른다고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카운트다운이 1분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 30초, 그 다음 10초 화면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매끈하고 하얀 버스가 아무런 엔진 소리 없이 우리 쪽으로 미끄러져 오고 있었어요. 제가 편안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버스 문이 부드러운 쉭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지금까지 본 어떤 버스와도 달랐어요. 안쪽은 고급 호텔 로비 같아 보였어요. 의자들은 부드러운 크림색 천으로 덮여 있었고요.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런던 버스에서 나는 디젤 냄새나 오래된 음식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새 차 같은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자리를 찾으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미아가 제 옆에 앉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하고 있었거든요. 리암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서 즉시 안전장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자리에 안전벨트가 있었는데 버스로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녹음된 음성이 서서 가는 승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리를 꽉 잡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거친 가속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엘리베이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걸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창밖으로 홍대의 밝은 불빛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음식 가판대, 노래방, 옷가게들이 네온 색깔의 흐릿한 잔상으로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게 얼마나 당연해 보이는지였어요. 런던에서 무인 버스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여기서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갈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이게 완전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신촌역에 정차했어요. 녹음된 안내방송이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나왔어요. 다음 정거장은 신촌역입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한 고등학생이 우리 근처에 앉았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사진을 찍으며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고 있는 걸 보더니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자율주행 버스 처음 타보세요.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너무 놀라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놀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이에요. 평범한 교통수단, 그 말이 배를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 아직 실험 단계라고 몇 년간 글을 써왔거든요. 연구소나 테스트 트랙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자정에 서울을 가로질러 스스로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이걸 다른 버스와 똑같이 여기는 지역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 학생은 늦게까지 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이 버스를 탄다고 했어요. 버스가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노선이 안전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버스 추적 앱을 써서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보낼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 학생이 자기 정거장에서 내린 후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가장 큰 적은 이 버스나 서울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적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제 머릿속 목소리였거든요. 버스는 모든 정거장에서 완벽하게 정차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시간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요. 승차감은 제가 유럽에서 탔던 대부분의 기차보다 부드러웠어요. 안전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건 특별한 시범 노선일 거야. 외국 기자들이 방문할 때만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 거 아닐까. 내일이면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버스는 사람 운전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곳을 알아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공덕역에서 제 가정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봤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버스에 탔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기술 애호가들이 아니었어요. 늦은 근무 시간 후에 집에 가기 위해 믿을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평범한 직장인들이었거든요. 한 건설 노동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육체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특히 부드럽게 회전할 때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거든요. 저를 놀라게 하는 이 기술이 그에게는 너무 평범해서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리암이 자신이 관찰한 기술 시스템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버스는 함께 작동하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차선 표시와 교통 표지판을 감지하고 있었고요. 레이더 시스템은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세서는 이 모든 정보를 초당 수백 번씩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새로운 교통 기술을 도입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시의회가 토론하고요. 시민들이 불평하고요. 신문들이 제가 평소 쓰는 것 같은 회의적인 기사들을 써요. 변화는 천천히 많은 저항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는 시가 조용히 혁신적인 무언가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잘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요. 신뢰를 만들었거든요. 한강을 건너면서 어두운 물에 비친 도시 불빛들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저 어딘가에서 27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밤을 통해 승객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곧 100대가 더 늘어날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교통기술을 평가하는 기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래를 목격하는 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강남 근처 우리 정거장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곧 이 여행은 끝날 거였지만 제 옛날 사고방식은 이미 영원히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속이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머릿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심야버스를 탄 후 3일 동안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을 테스트해봤어요. 경험할 때마다 제 옛 생각의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어제 아침에는 A160 새벽버스를 탔어요. 이 노선은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까지 51km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3시 30분에 시작해서 일반 버스가 운행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사무용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 옆에 앉았는데 이 버스가 이 시간에 이동 시간을 절약해주고 택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버스에 앉아서 여러 나라에서 온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가장 힘든 진실과 마주했어요. 저는 교통기술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기자로 서울에 왔었거든요. 실제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시아의 혁신을 무시하는 서구 전문가의 전형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뜨거운 차처럼 가슴을 태우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A21 심야버스를 한 번 더 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적인 기사를 위해 증거를 모으는 의심 많은 기자가 아니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시의 작별 인사를 하는 변화된 사람이었거든요. 홍대의 버스 정류장은 4일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유리 쉼터, 같은 전자 표시판, 같은 정확한 카운트다운 타이머. 하지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미래를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의 상징이었거든요. 버스는 전과 똑같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타면서 첫 번째 탔을 때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챘어요. 비상 버튼들이 승객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점자 블록이 있었고요.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건 그냥 기술적인 기능이 아니었어요. 서울이 이 시스템을 실제 필요가 있는 진짜 사람들을 위해 설계했다는 증거였거든요. 노인 승객들,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 외국인 방문객들, 늦은 시간 근무자들. 모든 사람이 고려되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도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한강은 양쪽의 불빛들이 반사되어 별들의 리본 같아 보였어요. 사무용 건물들이 어두운 하늘 위로 뻗어 있었는데 창문들이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건넌 다리는 자동차, 버스, 보행자들을 넓은 강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4일 전에는 서울의 교통 실패에 대한 기사를 쓸 계획이었어요. 오늘 밤에는 기자로서 제 자신의 실패에 대해 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버스와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고집 센 사람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법을 배운 것에 관한 거였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의 기술 블로거 샬롯입니다.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왔어요. 대신 6개 구역에서 운행하는 27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발견했고 2025년까지 1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A21 심야버스는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 10분까지 70분마다 운행해요. 무료이고 안전하고 믿을만해요. A160 새벽버스는 51km 노선으로 이른 시간 근무자들을 위해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건 실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매일 진짜 사람들을 돕는 평범한 대중교통이거든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젊은 여성들 무리가 인도를 따라 걸으며 웃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런던에서라면 대부분의 동네에서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걸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냈어요. 한국의 혁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이 도시는 런던, 파리, 그리고 다른 모든 주요 도시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는 각 정거장에서 부드럽게 정차하고 있었어요. 신촌, 아현, 서대문. 전과 같은 노선이었지만 이제 각 정거장이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정거장인 동대문에 다가가면서 깨달았어요. 이 버스 여행은 끝나지만 제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일주일 전에 그곳을 떠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책임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말해야 했거든요. 센서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만이 아니라 미래를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선택한 도시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울은 더 나은 버스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기술과 사회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제 정거장에서 버스 문이 열렸어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깨끗한 의자들, 부드러운 조명, 모든 것의 조용한 효율성을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 공기가 시원하고 신선했어요. 도시는 제 주변에서 끝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에너지는 절대 멈추지 않았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졌거든요. 내일 집에 갈 때 메모와 사진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도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은 예전에 저처럼 고집스러운 다른 사람들과 이 변화를 나눌 수 있을지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